자, 이제 6장은 끝났고요. 이제 7장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6장은 이제 추정과 검정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6장에서 했었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당장 7장에서 쓰게 되는 그 스튜던트 정리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제 7장에서는 추정, 8장에서는 검정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7장에서는 추정은 이제 내용이 이렇게 쫙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하게 될 거는 아마 이 섹션 2하고 섹션 3 정도 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나올 텐데,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라는 건데요. 우리말로 그대로 한번 번역 한번 해보세요. maximum이 뭐예요? 최대입니다. likelihood가 뭐예요? 일어날 가능성 이런 거잖아요. 우리 우연히 일어날 정도, 한자어 우도 우연하게 일어나는 정도를 우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 우도, estimate는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추정량입니다. 우리말로. 그래서 우리가 최대 우도 추정량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이 이제 우리의 목적인 구간 추정. 이제 3장은 단일 집단. 3장은 단일 집단에 대한 구간 추정이고요. 4절은 두 집단의 평균, 두 집단의 평균의 차에 대한 구간 추정이고요. 그러니까 3절은 모집단 1개, 4절은 모집단 2개, 모집단 2개의 평균의 차에 대한 구간 추정이고요. 그 다음이 5절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지난 6절에서 마지막 섹션에 했던 모비율. 5절이 모비율의 구간 추정을 할 거고요. 6장은 이제 지수분포의 구간 추정인, 지수분포의 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인데, 우리 교재를 보면은 딱 한 페이지 분량도 안 돼요. 이거는 거의 우리가 안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스타프실을 하는데 이건 안 할 겁니다. 이건 안 하고, 그 다음에 7장은 이제 정추정을 위한 기초 작업들을 할 텐데, 7장도 임용고사에는 안 나와요. 하지만 이제 통계를 공부하는데 이걸 모른다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 7장은 인과하고 무관하게 진도는 나가고요. 8절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 이름 나오죠. 베이즈. 여러분들 베이즈 정리 있죠? 그 베이즈. 바로 이제 8절은 베이지안 추정량입니다. 근데 베이지안 추정량도 이제 중요한데, 통계에서는 중요한데 우리는 이걸 다룰 일이 없어서 이 8절도 하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용고사에 나오는 내용은 딱 정해져 있어요. 3, 4, 5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 4, 5절은 꼭 하셔야 되고, 그러면 M&E는 오늘 하게 될 M&E는 안 중요하냐? 통계 이것도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인고에는 안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트로덕션에서는 크게 할 얘기가 없고요. 그래서 바로 MLE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MLE는 정말 이제 통계를 공부했는데 MLE를 모른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과 무관하게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우도 추정량이라고 본다고 했어요. 그 이니셜만 따가지고 밑에 있다시피 M, L 이라고 합니다. ML. 통계는 이 이니셜만 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확률은 그렇게 많이 이니셜을 선호하지 않는데, 통계는 진짜 이니셜만 따는 걸 좋아해요. 우리 학년은 이니셜 따봤자 PDF, CDF 이 정도잖아요. R.V. 이 정도잖아요. 근데 통계는 다 야구예요. 거의 다. 어쨌든 이제 MLE가 뭐냐면 이겁니다. MLE를 하기 전에 데피니션을 내려볼게요. 에스티메이터가 있어요. 에스티메이터. 자, 우리 6장에서 우리가 크게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특성치 중에 크게 우리가 주로 많이 관심을 갖는 게 모평균, 그 다음에 모분산, 그
다음에 모빌, P. 이게 이제 주로 우리가 관심 있잖아요. 그쵸?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거를 미지의 이런 것들을 미지의 모수를 그냥 세타라고 나타낼게요. 미지의 모수를 세타라 할게요. 세타라 합시다. 그러니까 이 세타는 어때요? 그때그때 뭐 평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시그마 제곱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될 수 있는 거고, P도 될 수 있는 거고, 다른 아무거나 될 수 있는 거죠. 그 미지의 모수를 그냥 통째로 세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알면은 이건 할 필요 없죠. 미지의 모수를 세타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미지의 모수 세타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통계량, 미지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통계량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세타의 에스티메이터, 우리말로는 세타의 추정량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우리가 이미 6장에서 했으니까 이건 모르니까 우리가 뭐로 썼어요? 샘플 민으로 썼죠. 이걸 모르니까 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이건 모르니까 주로 뭘 했었어요? 샘플 베리언스. 이것도 뭐예요? X 바죠. 즉 n분의 시그마 i부터 n까지 xi인데 xi가 베르누이였죠?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x바, s제곱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야? 미지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통계량이니까 얘네들이 바로 뭐예요? 에스티메이터가 되는 거예요. Understand? 네. 미지의 모수 세타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통계량. 통계량이 뭔데요? 랜덤 샘플을 이루는 확률 변수들로 이루어진 함수를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지의 모습을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통계량을 우리가 에스티메이터,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어가 살짝 달라요. 여기는 OR입니다. OR. 이건 도구입니다. 도구. 즉 추정량입니다. 얘는 즉 이건 확률 변수입니다. 스태티스틱입니다. 통계량입니다. 근데 트는 여기가 끝에 2로 끝납니다. 트는 뭐냐면 트는 추정값 또는 추정치라고 해가지고 그 추정량의 관찰값을 말합니다. 관측값.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랜덤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랜덤 베리어블이죠. 얘는 뭐예요? 고정값이죠. 에스티메이터는 랜덤 베리어블이고 에스티메이트는 관측값입니다. 구별 꼭 하셔야 됩니다. 추정치 또는 추정값이라고 부르고 추정량 OR, 우리 어떤 도구, 기계를 보통 OR, 쿠커, OR을 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지의 모평균 미지의 모평균 민을 몰라. 그럼 우리가 보통 쓰는 에스티메이터가, 유저 에스티메이터가 바로 뭐냐면은 뭐예요? 그 유명한 표본평균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뭐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 이거를? 이걸 뮤라고 그럴게요. X바는 미지의 모평균 뮤의 에스티메이터라고 부르겠죠? 그쵸? 그래서 X바는 미지의 모평균 뮤의 에스티메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샘플을 뽑았어. 실제로 샘플을 뽑아서 봤더니만 관찰값이 3개를 뽑아봤어. 3개를 뽑아봤더니만 관찰값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2, 3, 4가 나왔어. 그럼 에스티메이트는 뭐야? 3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니까 얼마예요? 3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얘는 관찰값이잖아요. 실제 실험해가지고 나온 값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에스티메이트라고 불러요. 이렇게 추정량과 추정값의 차이점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6장을 안 했다고 합시다. 일단 6장을 안 했다고 하면 이 미지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추정량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즉, 이 추정량을 찾는 방법이 통계에서는 중요합니다. 이 추정량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Method of Moment Estimator라고 해서 MME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파랗게 해놨죠. MLE가 있고, 그 다음에 Least Square Estimator라고 최소 제곱 추정량. 우리말로 하면은 이게 최소 제곱 추정량이죠. 네, 마지막은 뭐예요? 베이지안 추정량이죠. 기타 등등 더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추정량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유용한 게 뭐냐면 ML입니다. 그 중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통계책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 포커스를 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MLE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MLE만 알아도 되고요. 물론 통계에서는 MLE도 많이 쓰고 LSE 최소 제곱 추정량은 회귀 분석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요. 베이지안 에스티메이터는 여기 베이지 에스티메이터 여기 나오죠? 여기서 사전 정보가 있을 때. 그리고 베이지 정의는 항상 사전 정보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거든요. 사전 정보가 있을 때는 베이지안 추정량을 쓰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다 중요한데 MLE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MLE가 모든 분포에 적용 가능하고 실제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 방법입니다. MLE가. 그래서 MLE만 하도록 할게요. 모든 분포에 적용 가능하고 쉽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invariant principle, 그러니까 뭐 불변성, 아주 좋은 불변성도 갖고 있고 장점이 많아요. MLE가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 통계 패키지 그 기본을 MLE에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통계 패키지가. MLE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MLE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MLE는 말 그대로 이 용어에서 딱 느낌이 와요. 뭐예요? likelihood를 최대가 되게 해주는 추정량입니다. 그럼 likelihood가 뭐냐는 거예요? likelihood. fully 얘기하면 likelihood function인데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joint PDF가 바로 likelihood function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건 다 랜덤 샘플을 이루는 확률 변수가 기준이잖아요. 우리 랜덤 샘플을 보고 하는 거니까. 랜덤 샘플의 정의 자체가 뭐예요? 랜덤 샘플을 이루는 확률 변수들이 전부 다가 ID가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독립은 끌고 다닙니다. 그쵸? X1부터 XN이 전부 다가 독립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수분포고 모수가 세타라고 해봅시다. IID니까 독립이면서 분포가 전부 다 똑같아요. 분포가 전부 똑같으니까 모수가 전부 똑같습니다. 그럼 모수가 세타로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률론으로 돌아가면 X1부터 XN의 조인트 PDF는 뭐예요? 각각의 마지널 PDF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인트 PDF는 바로 요거죠. XI들이 지수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XI들의 PDF가 뭐죠? 세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세타 X. 그쵸? 다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서포트가 이렇게 되잖아요. 오케이? 아래가 XI니까 이것도 XI라고 할까요? 그냥 소문자 XI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럼 X1부터 XN의 조인트 PDF는 어떻게 돼요? 각각의 마늘 PDF에 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따라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확률통계 1을 돌아가 보세요. 확률통계 1에서 이 조인트 PDF를 보면 그때는 우리가 모수를 대부분이 알려줬어요. 그쵸? 모수를 알려주고 그게 바로 뭐 이때는 보통 우리가 뭐예요? 모수는 알려주고 이거는 알려주고 뭐예요? xi에 대한 함수였잖아. 그쵸? 근데 이번에는 이거를 똑같은데 보는 관점을 달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수를 어때? 몰라. 우리는 이제 모수를 몰라. 그쵸? 표본에서는. 그리고 샘플 하나 뽑으면 어때요? 관측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소문자 xi들은 어때요? 알아. 샘플 하나 뽑으면. 그쵸? 그러니까 이 조인트 PDF를 이번에는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조인트 PDF에서는 뭐예요? 모수가 주어져 있고 이네들에 대한 함수였잖아요. 그쵸? 근데 이네를 보는 관점을 달리해서 이번에는 그러나 반대로 이거는 실험을 한번 하면은 나오니까 샘플 하나 뽑으면 관측값들이 나와서 소문자들이 다 이게 다 어때요? 관측값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네들이 주어졌을 때 이번에는 어때요? 모수를 모르니까 이름 어때요? 모수에 대한 함수로 보는 거야. 오케이? 그게 바로 정의가 뭐냐? 우도 함수입니다. 오케이? 조인트 PDF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를 우리가 우도 함수라고 합니다. include function. 그러니까 우도 함수는 소문자 xi들은 고정, 세타가 미지이기 때문에 이 example에서 어때요? 세타에 대한 일변수 함수고 PDF 관점에서는 x1부터 xn에 대한 n변수 함수인 거예요. 세타는 주어져 있고 PDF 관점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히 정의를 내리면 데피니션 관측값 x1부터 xn에 대해서 그리고 파라미터는 세타에 대해서. 근데 이건 어때? 이게 이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놈 아이고 이 조인트 PDF 아이고 이 조인트 PDF 요거를 우리가 라이크의 푸드 펑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보통 조인트 PDF는 위에서 보다시피 어때요? 이건 어때요? 세타가 주어져 있으니까 세타는 상수기 때문에 굳이 세타라는 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제 세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타를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세타에 대한 함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타를 꼭 끝에다가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문자 x1부터 xn은 뭐예요? 고정. 그 다음에 세타가 뭐예요? 변수죠. 그래서 이거는 세타에 대한 함수로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세타가 꼭 일변수라는 보장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파라미터가 어때요? 뭐 포화송이니 지수니 이런 애들은 파라미터가 한 개지만 노말이니 뭐 감마니 이네들은 파라미터가 두 개잖아요. 하이포 초기화 분포는 파라미터가 세 개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세타는 뭐예요? 꼭 일변수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타는 변수가 두 개일 수도 있고 막 이럽니다. Understand? 다시 말해서 라이프루트 펑션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x1, x2, x 소문자는 실수, 대문자는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옛날에 제가 예제에서 우리 6장 처음 시작했을 때 예제에서 모집단은 모집단에서 x를 우리나라 30대 여성의 키라고 했을 때 내가 우리나라 30대 여성의 평균 키를 알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샘플링 하잖아요. 사이즈 n의 표본, 사이즈 n의 우리가 표본을 뽑잖아요. 그럼 이게 누가 걸릴지 모르잖아요. 누가 걸릴지 모르는데 그 사람의 누가 걸릴지 모르는 그 사람의 키잖아요. 그쵸? 랜덤하죠. 근데 N개 뽑았어. 근데 나 30대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영자가 있었어. 그 영자가 딱 걸렸어. 여기에 영자가 딱 걸렸어. 그럼 영자의 키잖아. 그럼 영자의 키가 얼마나 볼까? 160? 그쵸? 그럼 이게 뭐야? x1인 거죠. 소문자 x1.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관측값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많은 그 모집단 중에 이번에는 0이가 딱 걸렸어. x2에 0이가 걸렸어. 그 0이 키가 170. 그럼 이게 뭔 거예요? x2. 그러니까 표본 하나 뽑으면 관측값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소문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네들이 주어졌어. 샘플 하나 뽑으면 그네들이 주어지잖아요. 샘플 뽑으면 그네들이 주어졌고, 근데 이건 어때요? 모르잖아.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 라이클후드 펑션의 미닝을 정확히 아시겠죠? 소문자 x1부터 xn은 샘플 하나 뽑으면 나오니까 그들은 관측값, 그 고정값, 그 다음에 뮤, 여기서 세타에 해당하는 그것도요? 몰라. 오케이? 그래서 바로 관측 결과가 모수값 세타에 대응하는 러플리 우도 함수. 이게 바로 우리말로 우도 함수라는 건데, 우리말로 우도 함수는 바로 러플리 이내 관측 결과가 모수값 세타에 대응되는 모집단에서부터 나왔을 가능성 정도로 우리가 정의할 수 가능성 정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라이클후드 펑션 딴 게 아니라 PDF를 조인트 PDF를 이제 보는 관점만 달리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미닝은 x1 소문자 x1부터 소문자 xn이 관측 결과가 모수값 세타에 대응하는 모집단에서 나왔을 추출되었을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죠? MLE잖아요. 바로 그게 뭐냐? 바로 미지의 모수 세타의 MLE라면 MLE 정말로 최대 우도 추정량 최대 우도 추정량이라 함은 우리 보통 추정량을요 보통 기호로 이렇게 세타 핵 기호로 많이 써요. 추정량을 아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여기 기호를 세타 햇으로 많이 나타냅니다. 세타 햇. 오케이? 랜덤합니다. 세타 햇은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세타 햇이 ML이라면 바로 뭐냐면 뭘 것 같아요? likelihood 펑션을 최대가 되게 하는 거를 우리가 ML이라고 합니다. 그 최대값이 아니에요. 최대값이 아니라 likelihood 펑션을 최대가 되게 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최대가 되게 하는 값을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maximizer라고 그러죠. maximizer.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얘는 우도 함수의 maximizer를 말합니다. maximizer. 최대가 되게 하는 값. 최대값은 영어로 뭐예요? maximum value.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maximizer예요. 그 최대값 구할 필요 없어. 최대가 되게 하는 값만 찾으면 돼. maximizer만 찾으면 되니까 훨씬 더 간단하죠.
우리가 그거를 ML이라고 합니다. 즉 관측값을 생성하였을 가능도가 가장 높은 추정량을 모수의 추정량으로 택하는 방법이 바로 ML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맥시마이저만 찾으면 돼요. 맥시마이저만 찾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 보통 우리 5장에서 배웠던 그 확률 변수들의 PDF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애들이 뭐를 갖고 있어요? 지수를 갖고 있죠. 익스포넨셜. 포화성도 지수 갖고 있고 지수 함수도 지수 갖고, 지수포도 지수 갖고 있고 감마도 지수 갖고 있고 노말도 지수 갖고 있고 많은 함수들이 익스포넨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 우리가 자, likelihood function이 maximize 된다는 얘기나 지수를 갖고 있으니까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뭐예요? 로그를 취해도 로그 함수가 증가 함수잖아요. 로그 함수 취해도 이게 뭐예요? maximize 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likelihood function의 maximize 찾는 거는 likelihood function의 로그를 취해서 maximize 찾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대체로 로그를 취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리마크를 인구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 리마크 방식을 알고 있으면 편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2개 정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뽀아송의 MLE 한번 찾아볼게요. 자, 뽀아송 여러분들, 뽀아송 X가 뽀아송 람다다. PDF 어떻게 생겼죠? PDF 어떻게 생겼죠? 프로퍼티 X는 I는 I 팩토리얼의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 람다의 I승, 서포트는 I는 0, 1, 2, 블라블라블라죠? 예. 자, likelihood function이니까 이건 지금 뭐예요? 변수를 뭐로 보는 거예요? 람다. 그쵸? 변수를 람다로 보는 거니까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likelihood function을 우리가 아까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었죠? 람다 모수 한 개, 람다. 자, 이게 어떻게 돼요? x1의 x1 람다 곱하기 x2의 x2 람다 곱하기 블라블라블라 xn의 xn 람다죠? 조인트는 마진을 곱이니까. 네. 따라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x1의 마진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x1의 마지널이죠? 예. 블라블라블라 이게 마지막 xn의 마지널이죠? 네. 얘네들 곱이 되죠? 네. 얘가 likelihood 펑션이죠? 자, 곱해봅시다. 분모 다 곱하면 이렇게 되고 분자가 람다가 n개 있고 이건 다 곱한 거니까 합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로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likelihood 펑션입니다. 오케이? 자, 지수가 있으니까 우리 maximize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로그 채봅시다. 자, 로그를 취하니까 어떻게 돼요? 로그를 취하니까 분자 로그 취하면 어때요? 마이너스 n 람다 더하기 이거 여기 지수 로 람다 빼기 로그의 파이 i1부터 n까지 xi 팩토리얼이죠? 네. 그쵸? 근데 어차피 xi들은 픽스트잖아요. 실험 한번 하면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상수죠. 상수니까 그냥 이걸 뭐로 놔버린 거예요? 그냥 얘를 C로 놔버린 거죠.
어차피 얘는 람다에 무관해. 얘는 람다하고 디펜드 하지 않아. 어차피 상수야. 그러니까 로그 C로 나와버렸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요? 우리는 요놈의 맥시마이저만 구하면 되죠. 그쵸? 즉 이놈을 맥시마이즈 되게 해주는 람다만 찾으면 되죠. 오케이? 이게 최대가 되게 하는 람다만 찾으면 돼요. 우리는 최대가 되는 람다 찾으면 돼요. 그쵸? 최대가 되게 하는 람다를 찾으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람다에 대한 뭐예요? 일변수 함수입니다.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건 뭐예요? 얘는 람다에 대한 일변수 함수예요. 근데 람다가 어떻게 생겼어요? 람다는 0보다 크죠? 여기다 써야겠다. 포화송의 람다는 0보다 큽니다. 단위 시간당 또는 단위 공간당 평균 몇 개 일어나는 애가 람다잖아요. 람다는 0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에 맥시마이저를 찾으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극대 찾으면 되겠죠? 그쵸? 근데 람다가 0보다 큰 구간에서 유닛각의 극대 하나만 가죠. 그림 그려봐. 요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극대가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에 뭘 찾으면 돼요? 극대값을 찾으면 되죠? 그럼 이 함수의 극대값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분에서 0되는 그걸 우리가 무슨 포인트? 정류점이라고 하나요? 우리말로? 스테이셔너리 포인트? 미분에서 0되는 점 찾고 극대가 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두 미분에서 그 정의점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작으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미분에서 0되는 점 찾습니다. 이걸 람다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어떻게 돼요? 람다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이건 뭐가 되죠? 마이너스 n 되죠? 이거 미분하니까 날아가죠? 0이죠? 상수니까 이거 미분하니까 어떻게 돼요? 람다분의 1에 서메이션 i부터 n까지 xi죠? 오케이? 이거 0되게 하는 점이 뭡니까? 이거 0되게 하는 점이 뭡니까? 이거 0%. 0되게 하는 람다가 뭡니까? 람다는 n분의 시그마 i부터 n까지 xi죠. 맥시마이저 찾았죠? 근데 이게 뭐가 돼요? 두 번 미분해갖고 이 람다를 집어넣어봤어요. 두 번 미분해갖고 0 집어넣으니까, 두 번 미분해서 이 람다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 람다에서 뭐예요? 이걸 람다 해시라고 했네요. 맥시마이저를. 그러니까 어때요? 람다 해시에서 극대값을 갖죠? 오케이? 람다 해시에서 극대값을 가지니까 그 람다 해시에서 결국은 뭘 가져요? 최대가 되죠, 얘가? 그래서 람다 해시 바로 람다 해시에서 동시에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쵸? 그래서 바로 뭐예요? 람다 해시는 n분의 시그마 i부터 n까지 xi.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샘플 미인이죠? 그쵸? 근데 MLE estimate term입니다. estimate term은 뭐예요? 확률 변수죠? 추정량이니까 답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음자를 대음자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마지막 답 람다의 MLE는 바로 대음자로 바꿔주면 되니까 요거죠? 그쵸? 이거 대음자로 바꿔주면 되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얘가? x바죠?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게 x바 샘플 민이잖아요.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뽀아송. 자, 뽀아송의 평균은 얼마죠?
포화수의 평균 얼마죠? 람다죠? 그쵸? 네. 그러니까 람다의 에스티메이터는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샘플 민이 나왔으면 좋겠죠? 실제로 어때요? 이렇게 샘플 민이 나오네요. 그래서 포화수의 MLE는 샘플 민입니다. 됐나요? 하나 더 해볼까요? 두 개만 더 해보고 이제 바로 9반 추천 넘어갈 텐데, 자 이번에는 이거 조금 전에는 어때요? 파라미터 한 개죠. 파라미터 한 개인 거에 MLE를 구하는 거였는데, 이제 파라미터가 두 개인 대표적인 게 노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노말의 MLE를 한번 보여봅시다. 자, 이론적으로는 노말이 지금 파라미터가 두 개인데, 이론적으로는 어때요? 둘 다 모를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는 뮤는 아는데 시그마 제곱은 모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뮤는 모르는데 시그마 제곱은 알 수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example에서는 둘 다 몰라요. 즉, 민도 모르고, 대체적으로 민도 모르고 분산도 모르겠죠. example는 디비에이션도 모르고, 이건 둘 다 모를 때예요. 이제는. 그런데 연습문제에서는, 연습문제 3번을 보면 3번에서는 뮤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뮤는 아니까 이 경우에는 뭐만 구하면 돼요? 시그마의 ML만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때요? 라이프루드 펑션이 시그마에 대한 일변수 함수예요. 이 경우에는 살짝 달라요. ML가 뮤하고 시그마 제곱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둘 다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건 라이프루드 펑션이 어때요? 이거는 뮤와 시그마에 대한 이변수 함수예요. 예. 오케이? 자, 그래서 뮤도 모르고 시그마도 모르니까 MLE가 뮤와 시그마에 대한 이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트 자리듯이 뮤도 있고 시그마도 있는 거예요. 자냐? 졸려요? 괜찮아요? 자, 파라미터가 두 개입니다. 세타가 뮤도 있고 시그마도 있습니다. 자, MLE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likelihood 펑션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likelihood 펑션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노말 여기 모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뮤 시그마는 노말의 PDF 어떻게 생겼어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exponential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i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죠? 서포트는 전 구간. 그죠? 그쵸? 자, 그래서 라이프루드 펑션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을 마지널들을 n개 곱하면 되잖아요. 얘네들을 n개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가 몇 개 있어요? n개 있죠? n개 있으니까 2파이분의 2분의 n개 있죠? 네. 시그마 몇 개 있어요? n개 있죠? 네. 그러면 지수 얘네들을 다 곱하니까 지수를 다 합하면 되죠? 지수를 다 합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likelihood 펑션은 두 번째 이퀄리티의 우변에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자, 이거 이변수 함수입니다. 뮤, 시그마 둘 다 변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있으니까 걸그덕 거리니까 이거의 맥스마이저를 찾아야 되는데 로그를 취한 거에 맥스마이저 찾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취합니다. 로그 취하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동그라미 로그 취하면 마이너스 2분의 n의 로그 2파이죠. 2파이가 분모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동그라미 로그 취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n 로그 시그마죠. 물론 시그마 n승도 분모에 있으니까. 마지막 거 로그 취하면요. 그냥
이건 날아가고 이것만 나오니까 마지막 거죠.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예. 자, 그래서 라이플후드 펑션에 로그치 한 건 얘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이내의 맥스마이저를 찾아야 돼요. 브레인도 이변수 함수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뮤는 어때요? 전 구간. 그러니까 뮤는 음수, 양수 다 되고 시그마는 0보다 크다죠? 자, 그럼 이거의 맥스마이저를 찾기 위해서는 이변수 함수에 이계도 함수 판정법을 써야 되겠네. 그쵸? 네. 우리 그거 해시안에서 n이 이계도 함수 판정법 여러분들 아시죠? 경도를 그레디언트를 0되게 하는 그 정류점 찾아가지고 하는 거 아시죠? 근데 그건 집에 가서 여러분 해보시고 다 그냥 그레디언트를 0되게 하는 점만 구하면 그게 다 MLB예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뮤에 대해서 편도함수, 뮤에 대한 편도함수. 자, 뮤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고 얘를 미분한 것만 남네? 이거 상수고 이거 상수니까 뮤는. 네. 그래서 뮤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뭐만 남아요? 얘를 뮤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여기 2 앞으로 빠져서 2 지워지고 남는 게 얘네. 네. 그쵸? 네. 그럼 뮤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는 얘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정리하면 시그마 제곱분의 시그마 n부터 n까지 xi 마이너스 n 뮤죠? 네. 근데 이게 뭐예요? 시그마 제곱분의 x 바 마이너스 n 뮤죠? 아, nx 바. 네. nx 바 마이너스 n 뮤죠? 그래서 오른쪽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오케이? 네. 자, 이번에는 시그마 대에서 편미분해야 되겠어요. 자, 이거를 시그마 대에서 편미분하면 그럼 첫 번째 이것도 또 0이죠? 시그마하고 무관하니까. 그래서 이거 편미분하면 어때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세요. 네. 로그 시그마 편미분하면은 시그마는 1이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n에다가 이거 편미분하면 분모의 제곱분의 위에는 다 상수니까 마이너스 분모 미분한 거 위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하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걸 금방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위에 거, 시그마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아래 거. 그래서 이거는 먼저 우리가 이것도 또 뭐예요? 이계도 함수 판정법을 쓰기 위하여 이거의 경도를 0이 되게 해주는, 즉 A도 0이고 A를 0되게 하는 정류점을 먼저 찾아야 되죠? 네.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면 위에서 딱 바로 보이죠? 이거 0되게 하는 건 뭐예요? X 바는 뮤죠? 네. 아래 것도 집어넣어서 시그마 금방 풀 수 있죠? 네. 그래서 시그마를 풀면 다음 슬라이드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를 0되게 하는 즉 경도를 0이 되게 하는 그레디언트 0되게 하는 점을 찾으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뮤 해시 x 바죠? 뮤 해시 x 바가 나오고 그다음에 저거 0되게 하는 시그마를 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자리가 x 바고 시그마를 0되게 하는 점을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방정식 풀면 돼요. 연립 방정식. 네. 보니까 이거 은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계도함수 판정법을 이용해서 뮤 획과 시그마 해서 극대값의 과점을 금방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게 극대이면서 동시에 최대가 되게 하는 맥스마이저가 된다는 걸 금방 체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MLE니까 이것도 어때 우리가 에스티메이터 즉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뭐로 바꿔야 돼요? 대문자로 바꿔야 되죠? 네. 그래서 뮤의 MLE는 뭐예요? 대문자로 바꾸니까 X 바죠.
그쵸? 그 다음에 시그마의 MLE는요. 시그마 MLE는 몇 줄 났을까요? 시그마의 MLE는요. 그래요. n분의 시그마 R부터 n까지 xi-x파의 제곱의 2분의 1승이죠. 그쵸? 그러면은 시그마의 에스티메이터를 주로 표본분사 S제곱으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S제곱 조금 차이가 나네요. S제곱은 정의가 뭐예요? S제곱은 n-1분의 1에 시그마 R부터 n까지 xi-x바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n이 아니라 n-1이 아니라 n이죠? 그쵸? 그래서 시그마의 MLE는 바로 어떻게 나와요? 요거 n분의 n-1의 s제곱의 2분의 1승이죠. 조금 다르죠? 네. 샘플 밸런스가 아니라 샘플 밸런스를 n분의 n-1로 나눈 거죠. 아니, 샘플 밸런스를 내가 n분의 n-1 곱한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MLE가 샘플 밸런스가 나와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드시 뮤의 MLE가 꼭 X바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Understand? 하지만 NQ는 어때요? 근사. NQ면 얘나 S제곱의 2분의 1승이랑 똑같죠?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샘플 밸런스 정의를 그냥 S제곱은 n분의 1에 시그마 R부터 n까지 xi-x바의 제곱으로 정의한 문제도 많았어요. 근데 우리 지금 n-1로 통일했잖아요. 그 통일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걸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교재는 n으로 하고 어떤 교재는 n-1로 하니까 헷갈리니까 언제부턴가는 n-1로 다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n으로 된 책들도 있었어요. 교재에 따라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노말인 경우에 모평균 뮤에 둘 다 모를 때 모평균 뮤의 ML은 예상했듯이 샘플 민. 근데 시그마 제곱의 MLE는 n분의 n-s 제곱. S제곱이 아니라 n분의 n-1의 S제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케이? 힘들죠?